오늘도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주제가 무민세대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이게 없을 무자에다가 영어로 의미를 뜻하는 민, 네. MEAN이죠. 네. 그렇게 합쳐서 무민세대.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태광 교수? 말 그대로 의미가 없다 음. 이런 뜻이고, 물론 뭐 문법이 파괴된 말이죠. 인터넷 용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세대,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세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감은 귀여운데 뜻은 좀 끔찍하네요. 원래 문민이라고 있죠, 그죠? 예, 캐릭터가 원래 있어요. 그 노르웨이인가요? 그 동화 거기 저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들 하마도 아닌 아닙니까? 것이 돼지도 아닌 것이 있죠. 네.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전혀 다르고. 네. 모르죠. 거기서 약간 연유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의미 세대라고 그러면 너무 이제 표시가 많이 나니까. 무의미가 아닌 예, 문민. 무민 이러면 뭔가 이게 이제 세대라고 하면은 특정 연령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로 이제 20대 주요 키워드고요. 어허. 사실 이 방 청취자분들은 뭐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20대들 사이에 이미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뭐 2018년 20대 네. 주요 트렌드 키워드 5개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삶, 특히 20대들이 그러니까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억울한 게 제가 2011년에 표백이라는 소설을 냈거든요. 예. 거기서 어떤 자기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 얘기였는데 예. 그러면서 표백 세대라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제 좀 퍼뜨려 보려고 했는데 그 어감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표백제 뭐 이런 거 생각이 났나 보죠. 그 무민 세대가 약간 듣기는 더 화학약품, 부드럽네요. 화학약품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무민 세대와 함께 언급되는 대충 살자 시리즈도 있다는데 이건 장강명 작가가 좀 소개해 줘요. 뭐예요, 이건 또? 뭐 어떤 이제 주로 트위터에서 어떤 사진을 올리고 약간 이제 재치 있는 사진을 올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사람들이나 뭐 캐릭터들을 비유를 해서 대충 살자 누구누구처럼 대충 살자 누구누구처럼 뭐 이렇게 올린 그런 뭐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 안에는 뭐 이제 뭐 신화의 멤버인 뭐 김동완 씨가 뭐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사진을 올려놓고 예. 저렇게 양말 짝짝이 신어도 된다. 네, 대충 네. 살자. 뭐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무민이 약간 존재론적인 이야기라면 이 대충 살자는 윤리죠. 이 존재론적 이야기에 보태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민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 대충 살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야. 무민 세대는 대충 살자인데 그걸 존재론과 윤리라고 말하니까 뭐가 대단히 많이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나요? 원래 그게 문화비평입니다. 네. 의미를 부여해주는, 심지어는 의미 없는 세대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우리가 오늘 문화비평이죠. 그걸 해야 됩니다. 왜 무민 세대 대충 살자 이런 게 그렇죠. 특히 20대 젊은 층 사이에 확산되고 인기 끄는지 그걸 한번 좀 따져봅시다. 사실 너무 이제 그 규범이 강화되니까 사회가 이게 이 무민 세대가 등장하는 것 같고요. 이 무민 세대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일본에 보면 사토리 세대라고 있습니다. 득도 세대라고 득도 그러죠. 세대. 예. 이 득도 세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대충 살자는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대충 살자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거 뭘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자라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투리 세대와는 좀 다르게 좀 다른 삶의 방식을 좀 추구해 보자 이런 의미도 좀 저는 담고 있다 봐요. 그러니까 무민 세대란 말도 너무 이제 그 의미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그 무민이란 말이 사실 어른들이 부여하는 또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 이를 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예 삶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좀 찾아 나가자라는 쪽이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치열하게 살 것 없다. 그렇죠. 뭐 그런 정도. 뭐 치열하게 살아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기사들 보니까 주로 해석은 한국 사회가 이제 주로 너무 피로 사회고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약자들로서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건 많은데 거기 부응할 에너지는 없고 또 어떤 뭐 스펙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반발로 뭐 대충 살자 이런 자기들끼리 자조하는 또는 뭐 사회의 어떤 이렇게 압박 이런 걸 좀 풍자하는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었고 뭐 저도 동의합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뭐 여론조사 비슷한 걸 했는데 네. 자기를 무민 세대라고 생각한다. 뭐 20대가 한 47.9%,
30대도 44.8%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문민 세대가 된 이유를 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취업이나 직장 생활 등 치열한 삶에 지쳐서 네. 뭐 노력해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음. 요겁니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치열한 경쟁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현상으로 지금 일단 여론조사상에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치열한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고 보면 미래가 없는 삶이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고 미래를 또 예측할 수도 없는 삶이다 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주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충 살자가 나온 것 같고 이 앞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대충 살자라는 거는 살지 말자는 건 아니라는 거죠. M4 세대처럼 우리가 이제 M4 세대는 사실 기성 세대가 20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측면이 좀 저는 강하다 보는데 예. 이 대충 살자는 사실 20대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화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0대들의 어떤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께서 아까 존재론, 윤리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멋있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요? 변증법적 역사 발전 뭐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떻습니까? 해봐요. 네. 그 원래 사실요. 어떤 시대에 그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집단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그게 어떤 변혁의 에너지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예. 왕정 시대에 부르주아 계층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떤 새로운 사상과 함께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키게 됐고 자본가들의 등장으로 어떤 뭐 노동계급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프로레타리아 혁명 뭐 그런 기운들 사회주의 혁명들 같은 게 나오게 되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의 방향이 그럼 뭐 새 시대를 꿈꾸자 옛날 사람들이 안 지쳐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변혁을 그런 걸 외쳤던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왜 이게 반대 방향으로 왜 밖에 나가가지고 외치지 않고 이렇게 안에서 그냥 나 대충 살자. 그냥 뭐 나의 그냥 소소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걸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대안이 되는 사상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수정자본주의 또 뭐 어떤 민주주의 이런 거의 체계 안에 있고 그 다음 사회를 생각을 할 때 별로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나름 그렇죠. 이게 이론적 체계가 있는 사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변혁의 에너지도 휘발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식으로 가라앉는 거 아닌가.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그 우석훈 박사의 88만 원 세대 벌써 네. 오래전이잖아요. 네. 우석훈 박사는 어쨌든 50대의 그 기성세대란 말이죠. 그 전 책에서는 88만 원 세대라고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치자, 짱돌을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강명 작가식으로 보면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들어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 그게 없다. 사회 모순 부조리가 쌓였을 때, 적폐가 쌓였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 모순 부조리를 향해서 짱돌을 던지고 바리케이트를 그 앞에 치는 거를 기대를 하죠. 투쟁하는 인간. 근데 투쟁을 하려면은 뭐 지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지향하지?라고 해보면은 마땅히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에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비극도 있는 거 아닌가. 이태건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념이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에게 제시됐던 그런 유토피아적인 이념이라는 것은 다 이제 실패했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지금 기성세대가 너무 현실 원리를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젊은 세대들에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실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너무 현실 논리를 가지고서 모든 걸 재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의 논리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자기들의 어떤 거처를 이렇게 말 그대로 중요하게 삼아가지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버러워한다 그러는데 옛날 한참 유행했던 말로. 그래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그 마치 과거 일본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일본 사회와 같은 느낌을 지금 많이 주고 있고. 근데 그 이념이 없다, 대안적 사회의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북구라파형 복지 사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면 하나의 이념이라고도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어제 인권일 근무를 지나가다가 어떤 이민 반대를 주장하시고 북유럽의 예를 들면서 다문화 정책을 취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발이 가능하죠. 꿈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과 관계는 있지만 이 현실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배반하는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북유럽은 사실 분명히 모델은 될 수 있지만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현실적 비판들이 가능해지고 사실은 꿈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정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북유럽형 어떤 삼인주의 사회 이런 거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제 뭐 옛날에 어떤 뭐 부르주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거에 뭐 뜨거운 에너지에 비하면은 그거에 약간 비하면 좀 낫다. 뭐 미세 조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우리 사회가 거의 그렇게 될 그렇죠.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아마 이런 것도 희망이 있는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희망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 현실을 배반하는 금방 장작가가 이야기했던 예. 그 에너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대충 치열한 경쟁과 그 속에서 치이고 또 희망이 별로 없고 하면은 곧바로 절망이 떠오르는데 네. 그나마 이건 절망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좀 절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뭔가 그래도 대안을 추구하는. 근데 이제 그 대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이 미래를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현실적 대안으로 이제 수렴돼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에너지는 분명히 그 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대충 살자 분위기가 있는 또 한쪽 면에서는 윤호처럼 살자라는 또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누구? 윤호라고 이제 그 네네. 이제 동방신기죠. 동방신기 멤버인데 예. 이분이 이제 이 항상 예능 이런 데 나오시면 항상 노력을 강조하십니다. 열심히 살자. 본인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한물간 가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충 사는 걸 비판한다든가 네. 또 근데 또 윤호를 또 긍정하고 또 좋아하시는 20대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상충되지만 사실 크게 보면 결국은 다른 삶에 대한 꿈 이런 걸 20대가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좌절감, 뭐 열패감 이렇게만 보이지는 않고 뭐 나름대로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 대충 살자 게시물들 보면 웃기더라고요. 예. 재치가 있고 해가지고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한창 지쳤을 때 왜 친한 사람이랑 소주 한 잔 마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우리 한창 피곤할 때 이렇게 술 한 잔 마시면서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풍자 좀 시니컬한 면이 담긴 풍자죠. 이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소주하고 비슷해서 자꾸 마시면 중독됩니다. 자꾸 마시면 중독되고 다음 잔만 계속 마시게 되고 그리고 뭘 거기에 이제 중독되면은 뭘 못해요. 그래서 가끔 한 잔씩 이런 냉소 풍자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쏘고 거기 위안 받고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할 필요 있나 가끔 대충 살자 풀어지자 하다가 현실로 복귀하면 좋은데 이제 대충 살자가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시대 정신처럼 돼서 온통 그냥 뭐 냉소주의가 번지고 어떤 뭐 패배주의 이런 게 어떤 세대를 대표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런 대충 살자는 또 한편 사회에 대한 무관심, 네. 그렇죠.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 그렇죠. 남북 관계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것 이렇게 또 연결되지 않나요? 제가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표백에서 썼던 게 바로 이런 주제 의식이었는데 가까운 서점에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대충 살자 무민 세대 쪽이에요? 윤호처럼 살자 쪽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386 세대라서 윤호 쪽에 가깝죠. 우리는 뭐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버릇받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나를 풀어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또 대충 살자라는 어떤 구호를 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장 작가는? 저는 뭐 386 세대로 묶이지는 않겠지만 저도 무민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산다는 거 되게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이렇게 사회 한 세대가 우리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비극이거든요. 사실 그 무민 세대 대충 살자도 썩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윤호처럼 살자도 그렇죠. 사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중간 어디쯤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절충안을 열심히 할 때는 좀 제안하고요. 열심히 하고 좀 뭐 쉬고 적당히 할 땐 적당히 하고 이게 좀 결합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월화수 일하고 수요일 밤에 소주 한 잔 마시고 목금 일하고 토요일에 또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삶이 인간다운 삶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문화란 건 증상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세대들, 제 같은 게 386 세대인데 우리 386 세대가 무민 세대처럼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또 무민 세대는 무민 세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서로 긍정하고 있으면 꼰대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 들이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무민 세대만의 어떤 그런 논리들을 또 인정해주면 또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무민 세대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하고 싶은데 그 너무 꼰대 같은 건가요? 응원은 꼰대가 아니죠. 야단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무민 세대 대충 살자가 기운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 기운이 있어요. 아니 어떤 그 교육학자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요. 지금 세대들은 단군이라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그걸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무민 세대 대충 살자. 그 반대로 윤호형 인간. 양극단의 모습을 20대는 함께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규정을 하고요. 그렇게 봅니다. 네. 뭐라고 좋은 돌파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뭐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씨였습니다.